지구 반대편 워싱턴 DC의 웅장한 건물 안에 모인 몇몇 사람들의 진지한 대화, 그리고 그 끝에 발표되는 단 하나의 숫자가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와 매달 납부하는 대출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결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경제는 물론 평범한 가정의 삶에까지 거대한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지실 겁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왜 한국에 사는 나의 대출 이자가 함께 오르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 두 경제 시스템 사이에 과연 어떤 미스터리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경제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돈과 미래를 현명하게 지켜낼 통찰력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패드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연준은 마치 거대한 경제라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첫째는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미국 경제의 순항을 이끄는 것이 바로 연준의 역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져 물가가 치솟을 때는 금리를 올려 과열된 열기를 식히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활력을 잃을 때는 금리를 내려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연준은 경제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가 가진 특별한 힘, 즉 기축통화로서의 독점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통화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박동이자 국제무역과 투자의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를 오가듯 전 세계의 수많은 돈도 달러라는 통화로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되며 최종적으로는 달러를 통해 거래되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은 어떻게 더욱 커지는 걸까요? 쉽게 말해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미국 국채를 사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한 곳은 예금 이자를 1% 주고 다른 한 곳은 5%를 준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5% 이자를 주는 곳으로 돈을 옮기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막대한 투자 자본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 용어로는 캐리 트레이드 역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과거 미국의 금리가 낮았을 때는 투자자들이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 다른 나라의 고금리 자산의 투자에 수익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까지 높아진 미국으로 자금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철새들이 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듯이 전 세계의 거대한 투자 자본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미국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곧 달러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달러 가치가 한층 더 강해지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듯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넣어두었던 돈을 다시 빼내어 더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찾아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며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심각한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될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아내고 우리 원화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압박감을 동시에 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를 낳아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국내 물가를 더욱 자극하여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깊은 곤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니 말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듯한 어려운 딜레마에 놓이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행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를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대규모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통스러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고뇌의 찬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항해사가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아끼던 짐을 던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면 이 중요한 결정이 과연 우리 개인들의 통장과 매달 내는 대출 이자에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나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의 금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셈이죠. 은행들은 자금을 더 비싼 이자로 빌려왔으니 다시 일반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때도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내 대출 이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체감하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COFIX 같은 주요 지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상금리까지 더해져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 눈덩이가 비탈길을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작은 기준금리 인상 하나가 결국은 개인의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매달 대출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는 이 현실, 바로 이 순간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작은 금리 결정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로 직결되는 순간인 셈입니다. 결국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건물 안에서 몇몇 인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눈 대화와 그들이 결정한 단 하나의 숫자, 즉 금리 인상이라는 결정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삶을 꾸려가는 한 개인의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액수를 직접적으로 늘려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세계 경제의 파동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불가피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였던 경제 뉴스가 사실은 내 지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경제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미국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한국의 작은 가게에까지 밀려오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저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과 그 이면에 담긴 경제 메커니즘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지식은 단순히 경제 현상을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 경제적 선택과 현명한 대비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파도가 왜 생겨나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파도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